네, 그러면 이제 좀 세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됐는데,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 궁금해하셨던 이제 이 어플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좀 어려운 점, 뭐 그리고 많이 이렇게 댓글에다 질문 남겨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앱을 어떻게 개발했냐, 뭐 이런 부분들, 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런 부분들 최대한 사장님이 이제 곤란하지 않은 정도까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통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은 세무사였으니까 이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세무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 세무통이라는 걸 개발하신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회계사 생활은 제 그 전체 경력상 한 4년 정도. 세무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 회계사를 먼저. 예, 당시에는 그냥 예전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증이 2년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런 일을 전체 한 4년 정도 했었죠. 네. 그리고선 저는 이제 주로 일반 제조업을 다녔었어요. 예. 회계사를 하시다가 제조업으로 가서 일반 직장인 생활을. 예, 그렇죠. 직장인 네네네. 생활. 예. 거기서는 이제 좀 세무에 관련된 걸 하신 건가요? 전혀 안 했고요. 회계 쪽도 별로 회계 쪽하고 좀 연관성은 있지만 그게 주된 일은 아니었고 주로 이제 보통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재무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하는 일이 이제 관리 쪽. 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세우고 네.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룰이나 그런 거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네. 이제 기획해가지고 개발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꼬인 거죠, 그냥. 그냥 회계사 시험 따는데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실제 그거로는 밥벌이를 별로 못하고 전혀 생뚱맞은 일반 직장인처럼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다른 자격증이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따고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를 따고서 안 한다고는 많이들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저 처음에 이제 역마살 같은 건가요? 역마살이면 이제 회계사가 좋아요. 출장이 많아요. 회계사가요? 네, 회계사는 이제 감사나 뭐 그쵸. 때문에 법인들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녀야 되니까 네네. 돌아다니는 거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적응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좋아요. 네. 그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 맞추고 이런 거를 잘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시험은 통과하셨는데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제 스팀이 싹싹 올라오고 이거 내가 이걸 왜 하나 막 이런 생각. 보통 회계사가 한 4년 공부하나요? 저 같은 평균적으로? 경우는 4년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리셨구나. 요새보다 그때는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아. 제가 97년도 그땐 하고 2000 월드컵 때 붙었나? 그 다음에 붙었나? 그 전에 2002년 월드컵에 계신 거죠? 예. 그러면은 꽤 오래 했죠. 예. 전에 그러면 그 대학은 그 뭐 상경계? 예. 경영학과 졸업했고요. 그 전에 원래 이제 이과 출신이었고, 네. 이과 출신이었는데 이제 전공하고 싶었던 거는 전자공학이었는데 하다가 또 잘 안 돼서 이지망으로 수학 쪽에 이제 이지망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뀐 거죠. 다시 시험 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 본 거죠, 그냥. 편입도 아니고요? 그냥 다시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편입을 할 수도 없었던 게 일단 학점이 거의 뭐. 잘 안 다니는. 뭐 선동열 학점 다니긴 다녔어요. 갔던 거.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은 선동열 학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뭐 여러 분들 이제 내무반에 여러 이제 다른 전공 분들 이제 만나면서 이제 경제학이나 이제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고 이쪽 세상도 있네. 근데 이쪽 세상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을 보게 됐죠. 자꾸 이게 하다 보면은 자꾸
단적으로 좀 빠져들긴 하는데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이게 남들처럼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토스토스에서 막 꼬여가니까 얘기도 이렇게 자꾸 꼬여가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게 이제 좀 아까 전에 제조업 쪽에 다니던 거가 지겨워져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겹지는 않았고 네. 그 결혼을 약간 좀 늦게 했는데 네. 이게 내가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쭉 생각을 그쵸. 해보니까 그게 대략 나이가 언제 정도였어요? 45세 정도, 44세인가 그 정도,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많이들 그러죠. 얼마쯤 다닐 수 있을까? 이제 팀장하고 네. 그러는데 이제 그 큰 회사나 이제 보통 회사님이 이제 느껴져요. 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고 과연 올라갈 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그죠. 보통 그 60살까지 회사를 다니려면 사장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회사 사장. 근데 그쵸. 이제 회사에서 사장 가기가 이게 또 빡세잖아요. 그쵸, 운도 네, 따라줘야 운도 되고, 따라줘야 되고. 인맥도 또 아까 그렇고. 이게 60살까지 못 다닐 거는 이제 확실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50살 예를 들면 초반이나 뭐, 네. 중반 다니면 거기까지만 다니면 이거 애 교육은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차피 사업하고 싶은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냥 나와서 차라리 그냥 개인 일 한번 해보자. 그냥 보통 내 자기 비즈니스를 갖고 싶다 그런 욕망 그런 거. 근데 진짜 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저도 이거는 좀 못 들어봤던 계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 세무사를 연결해 준다는 그 생각은 그 전에 이제 회계사를 하시면서 네. 거기 경험에서 나온 건가 봐요? 아니면 누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제 아이디어인데 뭐 딱히 줬다기보다 주변에 이제 일단 회사를 먼저 관두고 네. 회사는 먼저 설립하고 그리고 원래 솔루션 만드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었었는데 원래 다른 쪽으로요? 네. 네.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 그냥 쉽게는 그냥 회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어플로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첫 해에 이제 사업자 등록 내고 첫 해에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 피드백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사용하기 편한지 아닌지. 그러면서 사장님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의외로 거기서 이제 사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무사 이것들 나를 등쳐먹는 것 같다부터. 네. 그래서 세무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지금 작년에는 1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진짜 500만 원 냈다더라. 뭐 그런 얘기. 결국 이게 사장님들이 세무사 찾기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네. 그리고 좀 호갱된 사장님들도 여러 뵙고요. 그 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보니까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보면 참 얘는 되게 잘하네요. 일도 괜찮은 친구인데 이제 고객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력. 네, 네. 영업력이 떨어져요. 네. 근데 사실 그 진짜 괜찮은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보기에 얘는 진짜 잘하는 애고 괜찮은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영업력 포괄적으로 영업력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 확보를 잘 못하고 이게 양쪽이 다 힘들구나. 그러면 영업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생각은 그랬어요. 실력 있고 정직한 그런 세무사 영업력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세무사하고 호갱되는 고객들 네. 그것만 이렇게 연결해줘도 괜찮겠구나. 양쪽 다 윈윈하겠구나. 그런 네. 생각으로 모델이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이 더해진 거죠. 세무사 비교 견적이.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솔루션이었다가 그것도 만들긴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그다음에 고객 그 사이에 이제 고객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사장님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네. 한 5, 60분 정도, 50분. 뭐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담배 피다가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무사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업 모델이 덧붙여진 거죠. 진짜 좀 세무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으실 텐데 진짜 이거는 진짜 실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냥 지금 어쨌든 그냥 있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엔 심했고 예전엔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2000년 한 중반인가 그때 이제 세무사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세무사 업계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세무사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딱 그거예요. 낮에 사무실에 없고 사우나, 신문, 네. 주말엔 골프. 골프는 근데 많이들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은. 회계사분들은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시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이제 나이 큰 회사랑 접대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접대라기보다 그냥 약간 그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세무사분들이 소위 말해서 세무사나 이 전문직들이 모든 전문직들이 꿀빨던 시대였죠 당시에는. 그쵸,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세무사들 입장에서 위기의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분야가 있거나 네. 진짜 기계가 못하는 어떤 인사이트, 소위 말해가지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구도를 이렇게 그쵸. 만들고 이게 진짜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이제 요새는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 사실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존 질서가 이게 뭐라 그럴까 바람직한 질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보다 뭐 한참 선배분들 세무사분들 이렇게 그거를 생각해보면 들어보면 사장님들이 세무사분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어려워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네네. 예,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결국은 세무사 입장에서도 전문화돼야 되고 자기만의 그 강한 강점 그거를 가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 고객 확보를 좀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사장님들 진짜 어려워하세요. 세무사 구하는 거 별거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도 좀 처음에 예전에 무슨 세금 신고할 때 제가 세금 신고 못 하거든요. 네. 양도소득세 뭘 하는데 처음에 가격을 되게 세게 부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근데 저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부르지? 시중에 대충은 알아봤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법전을 찾는 건 아니고 네. 찾는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몇 개 이제 법전 인터넷 법전이 저거 찾아보고 아 이거 아닌데 그래서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분이 네. 뭐 세무사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그분이 갑자기 가격이 뭐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 이게 사람이 진짜 얼굴 보고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하나 뭐 이런 이상한 상황이지 뭐 이런 느낌. 나도 이런데 그러면 모르시는 사장님들은 진짜 더 당하겠구나 막 그죠.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델이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그러면 이 어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뭐 세무사분들한테 영업비용 받는 건데 네. 기존에 본인들이 영업할 때 쓰는 돈에 네. 어떻게 보면 3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그 정도 이제 소액으로 받는 거고 저희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전국의 사장님들 자영업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세무 서비스가 바로 필요하진 않지만 그중에 일부분이 많이 저희 세무통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저희는 뭐 수수료나 그게 뭐 이용료가 됐건 뭐 어떤 비용이 됐건 이거는 많이 들어오면 이걸 낮춰가지고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좀 그런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회원 쪽에서 받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그냥 막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세무기장료를 뭐 15만 원에 하고 있는데 네. 내 가격이 내 업종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궁금하시면 일단 넣어보세요. 그래서 가격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기존 세무사님이 이제 잘하시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만나보시고서 이 기존 세무사에 비해서 만약에 가격도 비싸고 이제 서비스 마인드도 새로운 세무사가 좋다 그러면 그때 옮기는 거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럼 매출 적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쇼핑몰이 이제 갓 시작했거나 네. 이런 분들 것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런 분들도 저기 견적 요청하시면 네. 저희 쪽에서
알려드려요. 이게 지금 매출이 안 나오시니까 당분간은 네.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세금 2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네. 보통 그렇게 안내드리는 게 부가세는 사장님 처음이니까 한번 홈택스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그렇죠.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매출이 뭐고 매입이 뭔지.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 그런 글이 있지만 그런 블로그 글 보고 본인이 한번 삽질 아닌 삽질을 한번 매출 조금 나올 때 월 100만 원 뭐 200만 원 나올 때 한번 해보시면 내가 영업을 한 돈이 매출 매입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한번 공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매출 뭐 10억 100억 났을 때는 그거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접을 때 그때는 가산세가 있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종합소득세는 그래도 이 절세할 수 있는 폭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결손이 났다 그래도 결손이 난 경우에도 결손금 잡아두면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그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가급적 세무사 맡기는 게 낫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낫고 종합소득세는 좀 맡기시는 게 낫다고 이렇게 안내해드리죠. 이제 부가세도 막 할 때 보면은 진짜 무서워. 이게 잘 이렇게 된 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어디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이게 참 뭐 나라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교육 자료도 그게 구석에 어딘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홈택스 다 구석에. 있어요. 네,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전화로 사장님이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개선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맞겠는지 틀리겠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컴프를 받고 싶은 거죠. 이게 맞아. 저는 딱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장님이 A형이나 AA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세무사한테 맡기시고요. 바람 안 걸리니까. 뭐 다른 혈액형이면 그냥 직접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런 좀 이렇게 중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판매자를 먼저 판매자라고요. 그렇죠. 판매자죠. 어쨌든 이렇게 세무사분들을 먼저 섭외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소비자들을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지 유저라고 해야겠죠. 이 구매자들 이쪽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쪽을 먼저 하면은 이쪽이 없으니까 또 이쪽은 안 들어올 거고. 뭐 딜레마죠 사실. 이 구매자를 먼저 해놓자니 이 물건은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지금 한 2년 반 되셨는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사업하시는 분들 궁금해해요. 기억이 썩 잘 나진 않고요. 일단 지금 뭐 말씀해주신 질문 전에 일단 사업의 본질은 본질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중개를 한다?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중개 플랫폼 굉장히 많죠. 뭐 여기 뭐 배달의 민족, 해서 뭐 호텔나우 뭐 해가지고 여러 개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중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 관점이건 아니면 이제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 관점이건 간에 누군가는 굉장히 통점이나 귀찮음 그거가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 다른 영상에서 좀 불편함이라고 했어요. 불편함.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불편함하고 불편함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불편함 그거 해소하는 거 또 방법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보통 페인 포인트라 그러는데 통점이라 그래요. 아픈 점. 예를 들면 가장 수익 모델 하기 좋은 거는 통점을 찾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통점이라는 게 뭐 굉장히 아픈 점 뭐 이런 컨셉이라기보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수리 카닥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카닥이나 뭐 여러 어플들 쓰시는데 한번 당해본 거예요. 내가 저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번 내가 덤탱이를 한번 당해봤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소할 그게 그 아픈 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할 때는 돈이 뭐 1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들 수 있잖아요. 뭐 100만 원이 내가 덤탱이를 썼어요. 그러면 그 통점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중개를 하는데 거기서는
내가 덤탱이를 썼는데 뭐 10원뿐이 덤탱이를 안 썼어요. 그럼 통점이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통점이 큰 거를 잡으면 그 수익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기가 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은 사실 요거보다는 사업 모델 만들기가 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익 모델 만드는 게. 불편한 점은 예를 들면 카톡이나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카톡, 예를 들면 문자로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하고 싶어. 네. 예, 카톡이 없었을 때. 근데 그게 문자로 잘 안 돼. 근데 예전에 그 네이트온이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PC로는 됐어. 근데 네. 모바일로 있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냥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거로 사용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픈 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정도 그냥 문자 얘한테 보내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네네. 물론 지금은 좀 진화가 돼가지고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불편한 점으로는 이제 사용자 확보나 이런 거로 많이 끌어들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수익 모델, 돈을 만드는 모델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진짜 통점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저기 수익 모델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트럭 기사분들 있잖아요. 네. 트럭 기사분들 그 트럭 몇 억짜리 그거 하면서 하루 자기가 일을 못하면 네. 그거 놀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쵸, 감가상각비나 그거 자기 놓은 거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못 잡으면. 네. 그러면 만약에 뭐 어떤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트럭 기사하고 공사 현장에 뭐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만든다. 물론 네.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면 그거는 굉장한 큰 통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쵸, 그쵸. 트럭 운전 기사분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사업 모델이 좀 쉽게 원활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수요자 공급자 그 사이드에서는 맨 처음 바로 시작할 때는 그래도 공급자 사이드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먼저. 네. 고객이 한 분 찾아왔는데 네. 갑자기 팔 물건이 없어요. 내가 수포를 차렸어요. 그쵸. 수포인데 거기에 레스비건 뭐건 간에 기본 구색은 있어야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뭐라도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그분이 원하는 뭐 스타벅스 캔커피는 없다 그래도 적어도 레스비나 뭐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구색이 덜 갖춰져도. 예, 네. 구색은 다 못 갖추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세무사 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뭐 무조건 세무사분들은 계속 지원하세요. 지원하고 저희는 사업자 등록 다 받고 네. 진짜 세무사인지 확인하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고객 그 피드백 같은 거 이렇게 저희도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이분은 진짜 아닌 것 같다. 고객하고 뭐 싸우신 세무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싸우거나 근데 이게 뭐 진상 고객 만나면 그런 일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좀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뭐 저희랑은 대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격정지네요, 그러면. 그런 적도 네.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 것도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거 좀. 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강점이고 다른 데들은 저희 1년 한 반 정도 뒤부터 이제 뭐 따라하는 사람들 뭐 나오는데 네. 아마 이게 모르면 그냥 이 어플에 그냥 겉테두리만 따라서 그렇죠. 만들고 세무서 다니면서 우리 어플 만들었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또 본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따서 하는데 그거는 본질은 어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본질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네. 그리고 세무사에 대한 그 어떤 평가나 그게 고객들, 사장님들 입장에서 진짜 믿을 만한 정보냐 아니냐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의 본질인 것 같아요. 이게. 어플은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고. 여기 댓글에 하나 보면 굳이 앱으로 사업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웹은 그래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의 내용까지 쉽게 노출되는 구조인데 왜 안드로이드나 iOS 앱스토어죠. 거기에 종속적인 앱으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도 많이. 이게 처음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모바일 웹페이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만약에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도 어플은 반드시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제 행동 패턴을 보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럼 무슨 정보가 있으면 네이버는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광고판이라는 느낌뿐이 안 들어요. 맞아요. 블로그 뭐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네. 그것도 다 광고 또 네. 뭐고 하는 그거 정보도 진짜 막 카피 페이스트로 만든 거 네. 뭐 그런 것뿐이 없고 그러면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그 행동 패턴을 제가 한번 쭉 조사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샘플링으로 좀 이렇게 여쭤봤는데 의외로 뭐 어떤 게 있으면 그걸 구글 플레이에서 찾는 분들이 꽤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저도 몰랐네요. 의외로 돼요. 왜냐하면 어.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 뭐 어플로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령 호텔을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는 네이버에서 호텔을 쳐 부산 호텔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의 호텔을 찾고 싶어요. 네. 그럼 거기에 딱 뜨면 거기에 키워드 광고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이렇게 깔고 네, 들어가죠. 깔고 들어가죠. 네. 그럼 그거보다는 보통 한 40대 정도 뭐 그 정도 넘어가면 그거를 호텔 찾는 어플 이렇게 찾은 그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어플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동 패턴이. 그래서 어플 지금 스타트업들이 과거에 있던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객들이 선택하기 좋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두는 게 요새 스타트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플을 많이 중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호텔 이렇게 쳐보면 파워링크가 이제 한 3개 정도 깔리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호텔 예약을 또 받나 보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뭐 돈이 되니까. 되게 다 먹어가네.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블로그. 네. 네, 뭐 요 부분은 진짜 요즘에 진짜 구글 검색이 늘어나고 네이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검색 질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네. 그 동영상 있는데 네이버 동영상은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네. 네, 진짜 좀 볼 게 없죠. 그것도 좋은 정보네요. 저는 몰랐어요. 이뭐 시청자분들은 또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아이폰을 써서 그런지 앱스토어에는 솔직히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어플이 좀 어느 정도 걸러내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많이 안 써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그거 비교해 보시면 정보의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웹페이지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은 어플 쪽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가령 A라는 정보가 A 다시 뭐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엉켜져 있어요. 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짜증 나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스타트업들은 그 정보가 고객들이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오히려 데이터가 정제돼가지고 쫙 나오죠. 저 깔끔하게 딱. 네. 네. 그러니까 가격대별로 만약 비교한다 그러면 가격대 누르면 리스트 쭉 나오고 예를 들면 뭐 호텔 방 크기 비교하면 쭉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 그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그런 거에 많은 노력들을 하죠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 저희는 세무사의 그 여기 웹페이지에 뭐 다른 데들 그런 데들 많아요. 저희 뭐 비슷하게 좀 따라하면서 뭐 세무사들 그냥 막 몇백 명 쭉 리스트만 올리고 뭐 그런 데들 많은데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가 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막 검증하는 시스템이 네네, 있고 그런 거는 네,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세무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좀 정제를 네.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시킨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거든요. 수작업으로 이제 하나하나 한다. 네. 뭐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사에 대한 그런 뭐 어느 분이 잘하는지 어느 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 어플에 보이지 않는 관리자 화면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상으로 좀 그런데 이제 웹페이지나 홈페이지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 다 잘한다는 그거 일색이잖아요. 근데 그죠. 저희는 그걸 가지고선
좀 아닌 사람들은 퇴출도 좀 유도하고 네네네. 퇴출 뭐 시키신 분들도 여러 분 되고요. 네. 우리 안녕히 가시는 게 좀 서로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쓴 대로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한 경우도 많고 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네. 뭐 사장님들한테도 굉장히 자주 받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어플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 뒷단에서는 우리가 헤엄칠 때 다리 막 미쳤듯이 네, 저희는 좋은 세무사를 확보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힘을 쓰는 거죠. 약간 뭐 다른 뭐 이렇게 업체들이 업체 그냥 진짜 뭐 1000명, 2000명 모아가지고 하는 데들은 그냥 시장댁이라고 보면은 그런 데도 없어요 사실.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다른 뭐 저희 따라한 데는 뭐 150명, 딱 200명. 더 적네요. 써져 있어요. 근데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그거 입력했나 보네요. 그냥. 근데 저희는 오늘 들어가면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웹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늘 500 몇 명이었을 텐데 그게 변해요. 세무사들이 이제 들어오면 변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플을 만들 때 외주를 맡겼는지, 다른 회사에다가 제작을 맡겼는지, 아니면 혼자 이제 코딩을 공부해서 이제 개발을 하셨는지, 아니면 직원을 뽑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그 프로그램 공부한 친구들이 좀 돼요. 그래서 좀 많지는 않은데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친구 소개 이렇게 그것도 건너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안 냈고요. 이게 뭐 이제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회사 시스템 기획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하다 보면 이제 개발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엮이면서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엮이면서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만들겠다가 아니라 개발이라는 게 남들보다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생판 모르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는 나 개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뭐 개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수업에서 한 4번 정도인가 5번 정도 뭐 수업은 들은 적이 있고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개발자 친구들 그게 있으니까 개발은 이렇게 사람 괜찮은 실력 있는 사람 만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보다 겁먹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같이 친구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처음에 좀 했었는데 이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버벅대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하고 이제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한 5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시는데 뭐 모든 5분이 모두 다 이제 개발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지금 뭐 딱 유지 보수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 굉장히 좀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나 요새 뭐 핫한 머신러닝 가지고 알고리즘 넣어서 좀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 약간 별개. 다른 사업. 별개인데 사장님들이 굉장히 그 아픈 통점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아이템이네요. 다른 아이템. 그거 지금 개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지금 한 3명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제 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는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안 보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친다. 그리고 내 인생은 개발인 것 같다.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 뭐 그런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면접 굳이 자체 지금 개발 인력이 있는데 이제 개발 분야가 또 이제 이 사장
사장님 제 마인드로는 저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막 속도도 속도고 네.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막 탁탁탁 던지는데 좀 그 손이 좀 딸린다는 게 요새 좀 손 딸리고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좀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좀 고려 중입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마포 아까 전에 이름이 정확히 뭐였죠? 마포 창업복지관이고요. 마포 창업복지관인데 저는 여기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식당이 없죠. 네. 그거는 좀 약점 같은데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기 식당 있습니다. 걸어가면. 그럼 회식은 몇 번인지. 회식은 원할 때, 직원 원할 때. 그러면 됐네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는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 몇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개발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 저도 그 한 세네 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제가 이렇게 뭐 크게 만나 뵙지는 않고 해서 직접적으로 인연은 없는데, 직장 그만두시고 이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뭐 만나 보시고 진짜 서로 마음 통하시면 같이 일하시면 좋죠. 만나봤는데 뭐 사장이 쓰레기 같다 그러면 뭐 아닌 거고. 그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야지.